오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제는 그냥 아픈 게 당연하지. 젊을 때 무리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근육도 줄고 잠도 얕아지고 혈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 이야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자는 동안 땀도 흘리고 호흡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 부족하다는 신호를 약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변비도 생기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순환을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커피보다 먼저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믹스커피를 드시는데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빈속에 달고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위에도 부담이 되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 먼저.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걷는 습관입니다. 운동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헬스장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관절의 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30분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햇빛을 보면서 걷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이 이루어지고 수면 리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도 햇빛 노출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십시오.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중 TV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는 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씹는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새 TV 보다가 새벽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몸의 회복과 관련된 호르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물론 꼭 몇 시에 자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것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60대 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좋습니다. 배우고 즐기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계속 영상을 보다 보면 뇌가 깨어 있게 됩니다. 결국 잠이 얕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잠은 양보다 질입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은 저녁 늦게 드시는 커피나 술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술 마시면 잠 잘 오는데? 맞습니다. 처음엔 졸립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길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대화가 줄어들면 우울감도 커지고 활동량도 줄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친구와 커피 한 잔, 시장 가서 사람들과 인사, 경로당에서 대화하기, 교회나 성당, 절 모임 나가기. 이런 작은 연결들이 마음을 살립니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괜히 눈치 보지 마십시오. 반가워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번째는 근육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체중보다 근육입니다. 살이 조금 있는 것보다 근육이 없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쉽게 넘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대충 드십니다. 입맛이 없어. 귀찮아서 그냥 김치에 밥 먹었어.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부담 없는 단백질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기, 까치발 들기. 이런 동작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몸은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7번째는 화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땐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그 스트레스를 더 힘들어합니다. 특히 오래된 인간관계 갈등, 자식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기 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내가 아프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8번째는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병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 괜히 알면 더 무섭지. 그런데 대부분의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초기의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크게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합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러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피로가 심하다. 숨이 찬다.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 자꾸 붓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겁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9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웃는 것입니다. 이 말도 참 단순하죠. 그런데 웃음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웃으면 긴장이 풀리고 표정 근육도 움직이고 기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고 손주 영상 보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농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떤 기분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아침부터 뉴스만 보고 화내는 습관. 이것도 조금 줄여보십시오.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쌓여서 몸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습관도 결국 몸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드라마처럼 갑자기 젊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물을 마신 날, 걸은 날, 잘 잔 날, 덜 화낸 날, 사람을 만난 날, 그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노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늦은 경우보다 포기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70대에도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대에도 다시 걷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끝까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해도 좋고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여러분을 버티게 해준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조금 더 아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댓글로 나누어 봅시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